저는 그 화천대유라는 회사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야, 저건 하는 것이 아닌데.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자, 제가 이제 다니라는 이름을 쓰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제 이름으로 많이 알고 계세요. 이제 제가 아직 그런 호를 지을 만한 유인은 아니지만 이런 호를 지어주신 분이 이제 옆에 계십니다. 우리 서대원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이 예전에 이 이름을 지어주실 때 이 불려지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많이 중요한가요? 우리 아주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똑같은 집을 두 개 지어가지고 네. 하나는 화장실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네. 하나는 그냥 거실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으면 네. 용변을 볼 때는 그 문패를 보고 들어가거든요. 그쵸, 네. 잠잘 때는 거실로 들어가듯이 네. 그 이름을 보면서 그 사람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네. 그 우리 다니쌤의 그 이름을 그 아우를 내 지어줄 때는 네. 뭐냐면 단자가 그 새벽단입니다. 해가 지평선으로 떠오르는 때 그러니까 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서 빛날 이자를 넣어서 네. 아주 세상을 비추어야 이름을 떨칠 것이다 해서 지은 이름이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뵐 때만 해도 제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정말 인생 이제 바닥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그냥 아웅다웅하고 있을 때 선생님의 그 이름이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처럼 세상을 이제 밝게 또 기쁘게 만드는 큰 뜻이 담겨져 있었는데 그 뒤로 아직은 이제 부족하지만 이제 그렇게 조금씩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회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도 중요하지만 회사 이름도 중요한가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렇게 보면 이제 뭐 TV만 틀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하천대유, 천하동인, 뭐 이런 회사 이름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저는 몰랐는데 이게 뭐 그 주역의 개상에서 나온 주역에 나온 건가요? 네. 네. 그럼 우리가 화천대유 하는데 그게 주역의 64개 중에 한 개입니다. 그럼 64개 중에요. 네. 그런데 이 화천 하는 건 상쾌가 불이고 천 하는 것은 하늘이 아래다. 그래서 화천이거든요. 그 두 개 뒤에 붙는 게 대유라는 겁니다. 대유요? 네. 그럼 그게 뭐냐 이러면요. 대유는 요새로 치면 재벌을 뜻합니다. 재벌. 많이 가진 자. 네. 많이 가지고 또 큰 부자를 뜻하거든요. 네. 아마 이걸 회사를 이름을 지은 친구가 주역을 공부를 좀 한 것 같아요. 해서 자기도 어떤 재벌이 돼 보고자 화천대유라는 이름을 썼을 거예요. 네. 썼는데 그 화천대유의 내용에는 제일 첫 번째 화천대유는 원형하느니라 이랬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네. 대유라는 건 큰 재벌은 원래 타고난 것이니라. 타고난. 네, 그러니까 부모 때부터 조상 대대로 무엇이가 그 근본을 가지고 타고나는 것이니라.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자수로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 두 가지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대한민국의 재벌들이 주로 보면 부모가 하던 걸 이어받아서 재벌이 되는 경우 많죠. 네네. 그런데 이제 신진 재벌도 있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속에 이제 메시지를 줍니다. 네. 돈을 벌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사람이거든요. 네. 사람을 만남에 따라서 돈도 되고 또 흉한 일도 생긴다고. 네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사람을 아주 조심스럽게 가려서 훌륭한 사람과 함께 하도록 해라. 네. 그래 놨어요. 그러니까 만일 그런 큰 대유에서 대유자는 네. 사람을 잘못 만나면 큰 화를 불어일으키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화천대유의 제일 문제점은 사람을 잘못 만났을 거예요. 그 구성원이 잘못되었을 거예요. 네. 그 구성원이 잘못된 바람에 큰 일을 성사시키긴 해도 뒤에는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공용 향후천자라 해서 큰 돈을 벌거든 공익을 위해서 그 돈을 쓰도록 해라. 그 주역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지면상으로는 한 4천억 정도를 벌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를 빼서 그걸 갖다가 어디 힘 있는 정치인 이런 사람들한테 줄 것이 아니고 검찰이라든지 무슨 법조인이나 이런 데 줄 게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성남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경기도에서 일어나니까 그 돈을 가지고 경기도에 공익을 위해서 내놓고 썼더라면 아마 이 문제가 좀 쉽게 해결이 되었으리라고 봐집니다. 네. 그런데 그건 순수하게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힘 있는 사람들한테 뭐 50억 클럽을 만들고 100억을 주고 이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그 화천대유라는 그 회사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야, 저건 하는 것이 아닌데. 그 사실은 화천이라는 것은요, 네. 불이 불화거든요. 불이 네. 상태에 있고 하늘은 아래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 하늘 위에 불이 있다는 것인데 그게 얼마나 우리가 자연 조건으로 보면 힘든 일이겠어요. 그죠? 이 불이 하늘 아래가 아니라 하늘 위에 있다는 예, 뜻이에요? 예. 그래, 그게 그러니까 그 하늘 위에 불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의 힘으로는 그걸 제어하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대유자 재벌이 되는 것은 정말 하늘이 맺어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늘이 지목해 준 사람에게 네.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안에 소인불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이런 대유자는 소인배들은 그걸 이루지 못할 것이니라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천대유의 사건을 가만히 보면서 내가 느낀 것이 아마 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되는 국가에 몰수를 당하든지 아니면 큰 화를 자초하면서 되는 아무것도 없는 현상을 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그러면 천하동안이라는 것도 역시 주역에 나오는 건가요? 예. 근데 이제 요 화천대유의 자회사가 천하동인이에요. 네. 그건 거꾸로 이제 하늘이 위에 있고 불이 아래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순서가 있군요. 예. 천하동인이라는 건 정치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가들에 대한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야기는 동인 우야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야에서 즉 한마디로 야당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랬거든요. 한마디 야는 싸움판이란 말이에요. 아주 굴곡지고 힘들고 집안 실내에 들어오면 이렇게 따뜻하고 조용하지만 네. 바깥에 나오기만 하면 자연의 어떤 비를 맞기도 하고 바람을 맞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거든요. 네. 추위와 더위를 맞이해야 되는데 동인은 그런 야에서 시작한다 했으니까 네. 그 동인이라는 이름을 지으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인의 그 지금 뭐 7인인가 8인인가 되는 사람들이 아마 전부 검찰 조사를 받고 때로는 구속당하고 아주 시끄러운 현상을 일으킬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화천대유 천하동인이라는 이름을 지은 건 엄청스럽게 잘못 지은 거예요. 그 사람이 아마 그 이름을 지은 사람이 장명가에게 짓지 않고 자기가 주역을 좀 공부해서 그 주역 속에 나오는 참 좋은 그 대유란 캐가 참 좋은 캐거든. 부자가 얼마나 좋습니까, 네네. 그죠? 그래서 어떤 그 주역학자는 자기의 학당을 대유학당이라고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유가 그렇게 좋은 캐예요. 좋은 캐상이라고. 근데 대유를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은 하늘이 지목해주고 큰 대인이라야 하는 것인데 솔직히 소인배가 그걸 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 주역이 가르쳐주는 메시지를 바로 잡지를 못했거든요. 네. 정말 훌륭한 사람과 같이 사업을 하라. 네. 그리고 돈을 많이 벌거든 공익을 위해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쓰도록 해라. 이게 이 두 가지의 방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화천대유도 사실은 그 생존하기가 힘들고 그 속에서 큰 돈을 벌어 나오기가 힘들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살아온 가정을 보면 물론 이제 첫 번째는 제가 부족하고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사람을 잘못 만나서 굉장히 힘들어진 적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천대유 청하동인의 가르침은 그리고 이제 구성원을 이제 잘 만들고 또 내가 많이 벌었을 때 기부를 베풀고 해요. 네.
이렇게만 하면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막을 수가 막을 있는 수 거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화천대유에서 한 4천억 정도 이윤이 있다고 했는데 막 크게 한 반쯤 잘라서 한 2천억 정도 성남시에 주든지 해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 주십시오. 그 일이 시끄럽기 전에 네. 내가 이번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벌고 보니까 옛날에 원주민들한테 돈을 좀 작게 준 것 같고 이게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직접 쓰는 것보다는 시에서 이 돈을 잘 쓰셔서 좋은 일을 하십시오 하고 내놨더라면 네. 아마 여론이 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화살같이 꼽히지 않았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정말 좋은 구성원들이 정직하고 바르고 말썽 없이 깨끗하게 사업을 했더라면 더욱더 좋아졌을 자. 그 두 개를 위배한 거예요. 네. 돈을 좀 먹은 사람은 뭐 미국으로 도망가 버리고 같은 구성원이 도발을 하고 자기끼리 소송을 붙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정말 그 회사가 이름을 잘못 지었다는 생각이 아주 들어요. 우리가 이제 사람 이름들을 지만 혹시 이제 사업을 하려고 개인 사업자나 이제 법인 사업자 지으시려는 분들은 이름도 한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 이름이나 회사 이름이나 이게 이름이 지어지면 그런 이제 기운이 들어오는 건가요? 이게 그렇죠. 어떻게 되는 근데 거죠? 이제 제가 이름을 지을 때 만일 회사를 한다고 해서 이름을 지으면 네. 그 사람이 첫째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를 이렇게 정확하게 관찰해야 돼요. 네. 실패할 사람에게 큰 이름을 지어주면 오히려 약한 지게꾼한테 큰 짐을 지게 돼서 그렇군요. 더욱더 빨리 망하게 하는 현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그 담임선생님 같이, 괜찮겠다는 사람에게는 좋은 이름이 그 빚을 나지만, 네. 그렇지 않는 경우는 아주 그 이름 짓는 것도 조심스럽게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 이름하고 그 대표자하고 뭔가 이게 맞아야 되는 맞아야 거죠? 된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 이름을 바꾼 뒤로 잘된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죄송하지만 이게 무슨 미신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불려지는 이름이 너무나 이제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젊은 분들 보면 자식들 이름을 너무 이제 편하게 짓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뜻이 그 아이가 평생 불려질 이름인데 한 번은 또 이렇게 주역에 나온 또 이렇게 초아 선생님을 통해서 한번 이름을 정해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름이 어떻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어도 좋습니다. 좋은데 첫째 이름을 짓는데 당사자가 이름을 좋아해야 돼요. 당사자가 그래요? 내 이름이 참 그 뜻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게 정말 좋아서 네. 나는 그게 만족스럽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부모가 이상하게 지어줘가지고 애들한테 놀림감이 되고 또는 조롱거리가 되고 하면 그건 아주 못 쓰는, 첫째가 못 쓰는 이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소리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이제 수리 구성이라든지 네. 예를 들어서 음양 오행은 그 뒷번째의 문제고, 많은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 그 내리에 오는 영적인 감각과 함께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봐지죠. 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제가 이제 가장 그 힘들 때 그 단이라는 이름을 짓고 제가 선생님이 그 지어주셔서 직접 써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상에 올려놓고 굉장히 힘들 때 항상 이제 바라봤어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래서 기운을 받아서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단이라는 이름이 저한테 아주 큰 힘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얼마 안 됐죠 나온 네, 책이. 네, 네, 그래서 요번 이 주역 강의 이거는 이전 책인데 조금 저한테는 어려웠어요. 근데 이 책은 좀 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쓰신 책이거든요. 새로 쓰는 주역 강의인데. 근데 이제 저 책이 네. 저 빨간 책 저게 네. 서울대학교 대학생 권장서 100선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35세까지 지켜나갔으니까 상당히 많이 그러게요. 찍힌 책입니다. 네, 그래서 뵙기 힘든 분인데 멀리 이제 부산에서 오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초아 서대원 선생님의 강의 정말 좋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십니다. 여러분께 이런 좋은 메시지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뭐 얼마 안 되는데 영상은 한 220개 정도 네. 올라와 있습니다. 네, 거기 있는 그 220개의 영상을 다 보시면요.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여기서 다 못한 얘기는 이 책과 채널에 가시면 정말 좋은 메시지 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잉클에서 40, 50대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 주시기로 했으니까요. 조만간에 잉클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